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옆에서 책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복음가 상황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번 시간은 지난 한 달간 나온 책 중에 저희 패널들 눈에 띈 책, 그 중에서도 함께 나눔직한 새로운 책들 살펴보는 눈에 띈 책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달에 나온 책들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님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 예, 제가 들고 나온 거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책인데요.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온 이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십자가 묵상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이 책 중에 하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십자가 묵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주에서 전시회를 할 때 한번 좀 가서 보기로 했어가지고 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했었는데, 둘 다 이제 출간 시기가 비슷해서, 근데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이 책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좀 읽고 나서 이렇게 들고 와 봤는데, 이게 이제 늘 이제 시기 가지고 좀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데, 보니까 2023년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성된 지 700주년이었고, 시성된 지 700주년. 예, 그러고 2024년은 토마스 서거 750주년. 그러고 내년은 탄생 800주년을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아퀴나스 뭐라도 해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황청에서 이제 2023년 1월 28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를 토마스 아퀴나스 성년으로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시기에 딱 이제 맞춰가지고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가톨릭 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신 박승찬 이제 교수님이 쓰셨고, 중세 철학을 전공하셨고, 어찌됐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대중적으로 잘 쓰신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는 제가 가끔씩 사가지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33번째 인물인데, 저는 해밍웨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레이먼드 카버, 알베르 까미, 베토벤 이런 인물들 거는 좀 사가지고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페소아 있지 않나요? 예, 페소아도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인물들과 관계된 이 장소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제 생애와 사상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관련된 그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자가 막 일정을 쫓아가면서 이제 여행을 어디 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고, 이제 어떤 것들이 감동적이었고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면서 이곳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지냈던 장소인데 하면서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하는데, 좋은 거는 이제 사진이 크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여행에 동참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장소들 전시물 같은 것들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악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필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사진에 첨가하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좀 시대적으로 굉장히 교황하고 이제 황제 사이에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시기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다툼이나 이제 권력의 이제 흐름 속에서 어디에도 휩쓸리지 않고 이제 본인의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갔던 그 인물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50세 정도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이제 49세까지 살았다고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좀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분이 한 400권 정도, 그러니까 현재 단행본으로 치면 한 400권 정도 되는 책을 남긴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시간으로 환산해도 음. 한 개인이 그렇게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49년 그쵸. 안속에. 근데 안쪽에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들어보니까 세 사람 이제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 세 사람을 앞에 두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막 아. 이 주제에 대해 구술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걸로 구술하고. 그러니까 머리의 두뇌 회전도 굉장히 빨랐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박학다식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전제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그걸 서포트를 해준 거인 건가요? 네, 그랬다고 그 당시에 하더라고요. 이미 아퀴나스는 예. 유명했으니까요. 그렇구나. 당시에도 이제 교황들이 꼭 옆에 두려고 이제 가까운 곳에 계속 이제 데려다 놓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자리를 주려고 계속 이제 어디 뭐 수도원제 뭐 이런 것들 제안을 하는데 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뭐 여기 보면 막 그 주님을 어떤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자리 욕심 없이 본인의 길을 이제 굉장히 걸어갔던 이제 그런 인물인데 보니까 여기 그 처음 시작하는 대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마그누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예, 대 알베르투스라고 해가지고 당대에 이제 이미 그 최고의 이제 학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는데 보니까 뭐 안타깝게도 제자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먼저 그 죽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죽고 이제 5년 정도 더 살았는데 당대에는 이제 알베르투스가 굉장히 이름이 높았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 죽고 나서 50년도 안 돼서 성인이 되는데 이 알베르투스는 한 700년 정도 뒤에 성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도 뭐 굉장히 재밌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 일화 정도만 몇 개를 접했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사진에 실려가지고 그 사진들과 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지냈던 곳이 좀 천혜의 요새라고 할 법한 무슨 뭐 산이나 언덕 굉장히 이제 언덕배기에 있는 무슨 뭐 성체 뭐 이런 데서도 지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렸을 때 지냈던 장소들이나 뭐 중간중간 지냈던 장소들이 자연 경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랑 같이 그 이명곤 교수님이 쓰신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읽기라는 책도 조금 보면서 읽었는데 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이제 강조했던 이제 개념 하나가 외경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대상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이제 그런 게 어떤 이제 그 신앙적인 부분에도 이제 막 영향 주고 그런데 제가 뭐 그걸 좀 봐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서 아 확실히 이런 자연 경관 속에서 살았으면 뭐 그 뭐 경외라든지 외경 뭐 이런 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가왔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 현장감들도 많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책이어가지고 되게 괜찮았고 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전통을 옹호하다라는 이제 비하 책도 같이 조금 봤었는데 네. 약간 이제 그런 게 교차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제 뭐 어디 수도원에 방문을 하면 거기 수도원이 이제 그 모시고 있는 성인이 어떤 분이고 뭐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전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뭐 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그 흐름 속에서 놓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안타깝게도 이제 세계대전에서 좀 파괴된 유물들이 은근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영향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좀 묘한 기분도 많이 들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런 여러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이제 비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쓰인 그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데 비기독교인들 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거죠. 출판사가 이제 그렇죠. 그, 교양서적으로 만든 거죠. 교양서적으로 이제 만든 이제 출판사인데 출판사가 이제 그렇게 만든 이제 시리즈인데 뭐 그 단테도 다뤘었고 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도 다뤘었고 뭐 보면 이제 그 좀 신앙 위인이라 할 만한 이제 그런 분들 이름도 좀 몇 번 언급이 되긴 해가지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고 한번 이제 실제로 여행을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하인드 그 같은 걸 이제 많이 소개하다 보니까 비하인드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디 여행 관광을 간다 했을 때 아 토마스 아퀴나스 유적지를 보러 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 진짜 찐 고수들만 알 법한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와. 그 다른 시리즈들도 뭔가 그런 여행 컨셉이에요? 네 맞아요. 다 이제 맞습니다. 여행 컨셉이에요. 와우. 이게 사실은 오.
한때 여기서 일하셨던 편집자 분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엄청 블록버스터 시리즈예요, 사실은. 와. 그러면은 예. 제가 알기로는 여행 출판사에서 경비- 여행 경비를 다 대준 거예요. 와. 저게 아마 100명을 이렇게 목표로 할 거고 맨 대박이네. 뒤에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인물을 다룰 건지도 쭉 나오거든요. 그 10명이 넘고 그 집필진도 그 굉장히 이제 글 잘 쓰시고 이제 그 뭐 그런 분들 이제 딱 맞춰가지고 구성을 좀 했고 아르떼가 그 21세기 북스의 임프린트잖아요. 인문학 아. 임프린트여가지고 그 마법 천자문으로 돈 벌고 아. 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고 하는 뭔가. 네. 야, 근데 진짜 그러면 너무 훌륭한 아, 일을 하는 그래. 거다. 마법천자문. 돈 그렇게 쓰. 네, 뭐 돈 마법 그렇게 천자문으로 돈 써야지. 벌고 좀 더 돈을 이렇게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 출판사가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BP 안 보고 음. 멋으로 내는 거죠. 근데 조금 네. 안타까운 게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마 예정대로라면 아. 시리즈가 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 시기 동안 이게 좀 많이 공백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도 진짜 좋다. 예 맞아요. 저는 여기서 본 게 없는데 패소와 그것만 봤네요. 맞아요. 아, 저도 패소만 아이고. 봤어요. 김한민 진짜 글 잘 쓰니까 진짜 이것도 인상적으로 봤어요. 맞아. 베토벤 맞아. 좀 베토벤 보고 싶었던 것 말로, 같아요. 말로 재밌겠다. 네. 음. 네. 그래서 저 가끔씩 사서 보고 막 중고로 팔고 막 그랬어요. 아니 그 관계자 들으실 수도 있는데 아쉬워하실 수도 있고. 아니 어쨌든 내용은 좋으니까 이제 한번 이제 볼만하고 저 뭐 가에바타 야스나리 뭐 그거 보면서 아 일본 가고 싶다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네. 그런 마음 들겠어요. 여행 가기 전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강님이 좋아하시는 겐자부로도 네,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음, 그 김태훈 칼럼니스트인가요? 그분하고 같이 팟캐스트로 막 저 그 다녀오신 분들이 그 녹음을 한 그런 방송이 있어요. 한 3부, 4부 뭐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찬 교수님도 그 한 3부작인가 토마스 아퀴나스 가지고 막 이렇게 썰을 푸신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하고 같이 들어도 되게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콘텐츠를 같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기획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래서 멋있다. 좀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은 이 출판사에서 섭외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 맨 앞에 오. 들어간 서문에 보면 자기 지인이 그 막 그런 그쪽 관계해가지고 뭐 작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넣어봤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로 그랬더니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다녀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앞에 밝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나이덕 시인이 소로를 다루고 네. 아 맞아 페이스북에서 본 거 같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글로 이것 때문에 가셨던 거군요. 그니까 뭔가 여행 가기 전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런데 간다고 하면 저희 저자이신 김하철 교수님이 이런 프로젝트 가시면 좋을 텐데. 너무 좋겠다. 뭐 바울. 하시면 좋을까? 바울? 아, 바울 아, 그렇네. 그치 바울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의외로 뭐 섭외 좀 섭외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추천 그렇지. 하고 싶다. 네. 정말 재밌게 저희가 뭐 써주실 그런 텐데. 게 해드리고 싶으면 저희는 그런 자본력은 저희도 천자문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헬라어 만들어야 되나? 헬라어는 그거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저희 되지? 아들이 마법천자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법 아. 라틴어 뭐 이런 거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 출판사 도대체 뭘까? 왜냐면 그게 좀 논쟁이 있어요. 아, 끝낼 것 같은데 안 끝내고 막 약간 이상하게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62권이 마지막 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 한 40권대에서 아마 마무리가 원래 됐었어야 되는 건데 뭔가 60몇 생면 권까지 연장을 네. 생면 연장의 꿈을 꾸고 뭐 그래서 약간 약간 그랬군요. 속으로 이게 뭘까 약간 그랬는데 뭐 이런 좋은 책을 내는 거면 네. 충분히 뭐 64권 70권 나와도 그렇죠. 원래 이런 출판사들 그 출판사들이 그래도 저는 그 어떤 면에서 참 낭만주의자들인 게 그런 뭐 그 그린비 같은 곳에서도 삐뽀삐뽀 그걸로 네, 대박 네. 나면 또 네, 갑자기 네. 가오 잡는 시리즈 내고 네. 돈 안 팔리는 책 내고 네.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막 한 개 싸도 이를테면 네. 뭐 시오노 나나미로 돈 벌면 네. 그레이트 북스로 말아먹고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네, 막 애초에 막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겠다 내가 축적하겠다 그거보다는 뭔가
아니, 애초에 그 책 만드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책을 좋아해서 보통 책을 만드시니까 내고 싶었던 책들이 돈이 안 돼도 난 정말 세상에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계신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나 진짜 그 책 내고 싶었어.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되나 봐. 너무 참 진짜 하긴 기아도 응원하고 뭐- 싶다. 기아도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이 팔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고전 내죠. 막 고백록을 다시 번역해야겠다. 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버전의 네. 이 고백록을 또 막 엄청 멋있게 만들어야지. 막 돈 안 되는 짓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멋진 프로젝트네요. 저 클래식 클라우드 네. 이렇게 시작할 때 음. 뭐 50명인가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음. 저자랑 이렇게 X 표시해서 옆에 이제 인물 엮어가지고 뭐 먼저 선공개를 딱 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와 멋있다 뭐 저기 중에 뭐 나오면 봐야지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쭉쭉쭉쭉 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건 진짜 근데 사실은 근데 편집자 피 말리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원고 일정 여행도 다 잡아드려야 되고 또 조율해야 되고 사진도 또 원고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받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네. 그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순서 바뀌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거의 3달에 한 권씩 나오게끔 설정을 한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저자들 일정 때문에 몇 그쵸. 달씩 밀리고 막 그렇죠. 그래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게 티가 나요. 그 이제 출간 일을 쫙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것도 근데 뭐 원고도 막상 받았는데 주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기독교 독자로는 어때요? 이 어떤 기독교 독자로서요. 네. 기독교 독자로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죠. 그러니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읽으면 괜찮을까 싶은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제가 봐도 좀 낯선 인명이나 낯선 좀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는 그나마 이제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보긴 보니까 어찌됐든 저런 지명들이 너무 낯설진 않은데 그냥 처음 이렇게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경우에 굉장히 좀 낯설지 않을까. 좀 이게 그 또 이야기 위주로 서술된다기보다는 이제 이야기도 쭉 가지만 본인이 얻은 장소에 갔고 거기서 뭘 받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재밌게 읽을 법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아니 왜 자꾸 본인 어디 가고 그런 이야기만 쭉쭉 나오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고 또 배경들이 계속 언급이 되니까 뭐 좋긴 하고 또 이제 중간에 지루하지 말라고 뭐 여러 장치들을 해놨어요.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신학 대전이라고 하면 신학 대전에 얽힌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고 또 맨 뒤에 이제 뭐 숫자로 뭐 보는 뭐 키워드로 보는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뭐 연도로 보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약간 이제 그런 요소들 좀 애초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좀 그 손을 많이 댔겠다 싶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러모로 이제 쉽게 와닿은 측면들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신학대전이라고 하면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책처럼 느껴졌는데 보니까 당대에 이제 학생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친 방식 중 하나가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제일 피했던 방식이 토론이었다 하더라고요. 네. 자유토론식으로 거의 뭐 1년에 2번인가 뭐 네, 하는 맞아요. 그게 있는데 맞아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분야에서 넘사벽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질문 같은 게 너무 이제 그 자유롭게 오가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요약 정리 완전 기재인 것 같은데 네. 그 어떤 문답했던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자기 견해를 제시하고 반론을 하고 맞아요. 그런 걸 맞아요. 쭉 정리한 게 신학대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보고 이제 네. 보니까 되게 이제 쉽게 와닿는 측면도 있고 또 뭐 저기서 주의사항 같은 거 얘기하거든요. 저자분이 실제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신학대전이 72권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데 뭐 그 실제로 번역을 하셨거든요. 저분도 신학대전 뭐 번역한 두 권인가 그 이상 하셨고 또 신학 요강을 제 기억엔 번역하셨죠. 네, 그것도 번역하셨고 그래서 번역 얘기도 조금 나와요 중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 아무튼 뭐 되게 이제 그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대전 같은 경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러니까 자기가 반론을 펴려는 사람의 이론을 정리해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거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견해인 줄 알고 인용하면 큰일 난다. 아, 그렇죠. 와, 뭐 그런 내용들도 그렇죠, 있고 막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책 제목을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 읽으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진짜 토마스 아퀴나스 이름 자주 들어서 그렇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네. 대다수가 그렇죠. 네. 이런 책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강림의 눈에 띈 책,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달 이렇게 새롭고 좋은 책들이 출간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꾸준한 수고가 들어있는지 생각하면 세상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시는 출판사들의 또 꾸준히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